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조선 중엽 산골짜기 깊은 곳에 한 거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석돌이라 했지요. 나이는 25에 불과하였으나 팔자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니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돌은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했지만 배고픔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굶주리며 산길을 헤매던 석돌은 다리가 풀려 나뒹굴 듯 걷다가 마침내 고개 너머에 기와지붕 몇 채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천룡사라 불리는 절이었지요. 절 마당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못 가겠습니다. 그때 나이 60는 훨씬 넘어 보이는 노승이 다가왔습니다. 긴 세월 풍상을 겪은 듯 주름은 깊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자비로웠습니다. 이복의 총각, 어디서 오는 길인가? 석돌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한석돌이라 합니다. 며칠째 굶주려 더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노승은 초라한 그의 행색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 절의 주지 해운이라 하네. 자, 일어나 보게. 먼저 밥 한 그릇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그리하여 석돌은 공양간으로 옮겨져 따뜻한 밥과 장국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꺼져가던 기운이 다시 돌았습니다. 그 순간 석돌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고맙습니다, 스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을 것이야 없네. 다만 며칠 머물며 절이를 도와주면 되느니라. 그날부터 석돌은 천룡사에 머물며 절이를 거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부엌에서 솥을 닦고 빨래를 널고 닦고 치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거지 출신이라 비웃는 이도 있었으나 석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20날이 지나도 그의 성실함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종이 울리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다른 사미승들이 게으름을 피워 불평할 때에도 묵묵히 짐을 짊어졌습니다. 달이 기울고 기와지붕 위에 서리가 내릴 즈음이면 그의 어깨에는 언제나 땀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 총각은 범상치 않구나. 거지로 떠돌던 몸이 어찌 이리도 부지런할 수 있단 말인가. 해운 스님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버리지 않은 아이로다. 곱고 성실한 마음이 있으니 반드시 길을 얻을 날이 오겠지. 그리하여 두어 달이 흐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서리가 내려앉고 솔바람이 휘몰아치며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해운 스님이 석돌을 불렀습니다. 석돌아, 이리 와보아라. 예, 스님. 석돌이 방 안에 들어서자 해운 스님은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두거라. 석돌은 조심스레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만져보니 안에는 작은 곡식 씨앗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쌀, 보리, 콩, 조가 섞여 있었지요. 스님, 저는 가진 것 없는 거지인데 이 씨앗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해운 스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이 버린 땅이라도 정성껏 가꾸면 하늘이 돕느니라. 세상에는 주인 없는 땅이 많다. 그런 땅을 찾아 정성껏 일군다면 반드시 결실을 얻을 것이다. 석돌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정말 저 같은 거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길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네. 성실하면 못할 일이 없지. 다만 탐욕은 사람을 망치는 독이니 그 점만은 명심하거라. 그날 밤 석돌은 마당에 나와 별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품에 안은 주머니에서 씨앗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지요.
정말 나도 농사를 지어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버린 땅을 일구어 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튿날 아침 석돌은 해운 스님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훗날 제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자 해운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해서만 오는 게 아니니라. 힘겨울 때도 와서 부처님께 기도드려라.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니라. 석돌은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몸이었지만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지 총각 한석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지요. 천룡사를 떠난 석돌은 마을마다 발품을 팔며 버려진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내려온 끝에 도착한 곳은 청송마을이었지요. 산골짜기에 자리한 이 마을은 논밭이 제법 많았지만 마을 어귀 한쪽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논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척박했습니다. 온통 돌덩이와 자풀이 엉켜 있었고 물길은 막혀 늘 질척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경사가 심해 농사짓기에는 여간 고단한 곳이 아니었지요. 석돌이 그 땅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50줄에 들어선 농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보게, 총각,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 아, 어르신, 저는 한석돌이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의 남루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땅 말인가? 10년 전부터 버려진 땅일세. 원래 주인은 다른 고장으로 떠났고 그 뒤로는 세금만 축나 관하로 넘어갔지. 골칫덩어리라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다네. 그럼 혹시 제가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 같은 거지가 이 땅은 돌천지라 소와 쟁기를 가져와도 힘겨운데 맨손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가. 그래도 석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관하에 넘어간 지 오래네. 아무도 쓰려 하지 않으니 자네가 농사를 짓겠다면 신고만 하면 될 게야. 석돌은 기쁨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 어른. 반드시 좋은 농사를 지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석돌이 논두렁에서 돌을 캐내고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미쳤나 보네. 저런 돌밭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10년 전에도 김서방이 저 땅에 씨 뿌리다 망하지 않았던가. 하물며 거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참 딱하다. 차라리 품팔이라도 하지.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석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해운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묵히 땅을 읽었습니다. 남이 버린 땅이라도 정성껏 가꾸면 하늘이 돕는다 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야지요. 석돌은 해가 뜨면 논으로 나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돌들을 하나하나 캐내어 논둑에 쌓았습니다. 작은 돌들은 주워 모아 물기를 내는데 보탰습니다. 연장이라곤 낡은 막대기뿐이었지만 그것으로 흙을 파고 물기를 만들며 조금씩 논의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그의 손바닥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굳은 살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던 아낙네들이 그 손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어머, 저 총각 손이 저게 뭐야?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참 안쓰럽다. 누가 좀 말려야 하지 않나. 한 달이 흐른 뒤 논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들은 치워지고 물길도 제법 제대로 나 있었습니다. 석돌은 마침내 해운 스님께 받은 씨앗 주머니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해운 스님 부디 이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는 두 손 모아 기도한 뒤 정성스레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후에도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논으로 나와 이슬을 맞으며 자풀을 뽑고 막힌 물길을 손질하고 때로는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부잣집 머슴들이 곧잘 놀려댔습니다. 야, 거지야. 아직도 그 돌밭을 파고 있느냐? 차라리 우리 주인 댁에 와서 품팔이라도 해라. 그래야 배라도 골치 않을 게 아니냐. 그러나 석돌은 그런 소리를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논에 온 마음을 쏟았지요. 때로는 씨앗 주머니를 꺼내 만지작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씨앗은 스님의 자비가 담긴 씨앗이다. 분명히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리하여 석돌은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였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분명 굳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성과 성실함으로 일구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의 여름 하늘이 청송마을에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온 것이지요. 논밭의 벼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 여기며 체념했지요. 부잣집 지주들조차 이마에 주름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 가뭄이 언제 끝날까? 이러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겠네. 올해는 전세도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터이니 곳간이 텅 비겠구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마을 논밭이 타들어가는데 유독 석돌의 논만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벼 이삭들은 고개를 숙이며 알차게 여물어가고 있었지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박영감이었습니다. 새벽에 자신의 논을 살피던 그는 석돌의 논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거지 총각의 논만 저리 푸른 것이냐? 박영감은 급히 마을로 달려가 이장 어른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장 어른, 큰일이오. 석돌이 논을 보셨소? 무슨 말인가? 그 거지가 일구던 돌밭 말이냐? 예, 그곳이 지금 온통 푸른 벼로 가득하오. 이 가뭄에도 끄떡없이 자라났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가 석돌의 논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한때 돌밭이던 곳이 이제는 황금빛 벼이삭으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벼들은 키가 훤칠했고 알도 통통하게 여물어 있었습니다. 석돌이 손수 판 물길 덕분에 적은 물로도 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정말 그 돌밭이란 말인가? 석돌이가 어찌 이런 기적을 만들었단 말이냐? 사람들은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웃던 이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석돌은 논에서 벼를 베며 가슴 벅찬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정성을 다하니 하늘이 참으로 도와주셨다지요. 추수가 끝났을 때 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평년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는데 석돌은 예년보다 많은 곡식을 거둔 것입니다. 쌀뿐 아니라 보리, 콩, 족까지 두루 풍성했지요. 박영감이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석돌아, 미안하구나. 처음에 너를 비웃었던 걸 용서해다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야말로 아직 초보 농사꾼이라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아니다. 내가 우리보다 낫구나.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저 날마다 논을 살피고 벼 한 포기 한 포기를 제 자식처럼 여긴 것뿐이지요. 이장 어른도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석돌아, 내가 거둔 곡식을 장터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될 것이야. 올해는 흉년이라 곡값이 평년의 배가 넘을 터이니. 예, 이장 어른, 말씀대로 장터에 내다 팔아 내년 농사도 준비하고 조금이나마 마을에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뒤 석돌은 지게에 곡식 가마니를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곡식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흉년이라 곡식은 금값이었지요. 석돌이 가져온 곡식은 윤기가 흐르고 알이 굵어보는 이마다 감탄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었습니다. 이보게, 이 쌀 얼마에 내놓겠는가? 나에게 먼저 팔아주게. 값은 넉넉히 쳐주리다. 석돌은 헐값도 터무니없는 값도 아닌 마땅한 값에
곡식을 팔았습니다. 은전 꾸러미가 손에 들어왔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을 만져본 것이지요. 그것이 훗날 그가 큰 길로 나아갈 첫 미천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석돌은 고개 넘어 천룡사를 떠올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해운 스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는 곡식 한 짐을 지고 다시 천룡사를 찾았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선 석돌이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씨앗 덕분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것이나마 절에 보시하고 싶습니다. 해운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돌아, 은혜를 갚으려는 그 마음이 고맙구나. 그러나 곡식은 절보다 굶주린 이웃에게 더 절실하니라. 내가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 곧 가장 큰 보시가 되는 것이지. 석돌은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 스님, 제 곡식은 제 배만 채우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운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석돌아, 앞으로 재물을 다루는 일이 많아질 터이다. 그러나 탐욕은 사람을 망치는 독이니 늘 경계하거라. 그 말씀은 훗날 탐욕의 눈먼 민만석 지주의 파멸을 예고하는 복선이 되었지요. 석돌의 풍년 소문은 삽시간에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가운데는 청송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 민만석 영감도 있었습니다. 민 영감은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을 거느리고도 늘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인물이었지요. 그의 저택은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히 서 있고 사랑채와 안채, 곡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을 쌓아도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랑채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민 영감에게 머슴 돌쇠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영감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 법석을 떠느냐? 석돌이라는 거지가 마을 어귀의 돌밭에서 엄청난 곡식을 거두었다 합니다. 이번 가뭄에도 다른 농부들보다 몇 곱절은 많다지요. 민 영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버려진 땅에서라 했느냐? 예,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풍작을 올렸다 합니다. 민 영감은 벌떡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돌밭에서조차 풍작이 났다면 내 넓은 땅에서는 얼마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는 곧 돌쇠에게 명령했습니다. 석돌이 어찌 그런 수를 쓴 것인지 캐내보아라. 그리고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돌릴 방도도 궁리해보거라. 관아 사람들 손을 빌리면 그리 어렵지 않을 테니. 이튿날 민 영감은 직접 석돌의 논을 찾았습니다. 추수는 끝났으나 벼 그루터기들이 튼튼했고 땅은 제법 기름져 보였습니다. 민 영감은 더욱 욕심이 동했습니다. 그때 석돌이 논두렁을 손보며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 민 영감님이시군요.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 영감은 거만하게 석돌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놈이 바로 석돌이로구나. 이 땅에서 참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예, 영감님, 부처님과 하늘의 은혜로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이런 땅을 차지하다니 가당치도 않다. 본디 이런 기름진 땅은 양반이 소유해야 옳은 법이다. 석돌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이 땅은 관아의 정식으로 신고하여 빌린 것입니다. 전세도 성실히 내고 있습니다. 민 영감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내 놈이 내는 푼돈이 무슨 전세라 하느냐. 관아의 허락이야. 내가 손을 쓰면 그만이지. 당장 이 땅을 내놓는 것이 좋을 게다. 석돌은 두려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송구하오나 영감님, 이 땅은 제게 목숨 같은 곳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크다 하셔도 억지로 빼앗으시는 것은 옳지 않지요. 민 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말에 대꾸를 하다니. 내 놈이 고집을 부리면 편치 못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그의 딸 민나니가 다가왔습니다. 21살의 아리따운 교수로 마음씨가 곱고 학문에도 밝았지요.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이리 화를 내십니까? 이 거지놈이 내 뜻을 거역하는구나.
난이는 놀라 석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곱고 성실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 풍작을 거두었다는 석돌 총각이군요.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던데요. 총각이라니 거질 뿐이다. 난이는 부드럽게 아버지를 만류했습니다. 아버님, 남의 땅을 탐내시면 아니 됩니다. 분명 관아에서 정식으로 빌려 쓰고 전세까지 내고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용히 하거라. 이것은 사내들끼리의 일이다. 민 영감은 다시 석도를 향해 노려보았습니다. 석도라, 내 말을 명심해라. 내 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관아를 움직여서라도 빼앗고 말 것이다. 내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게다. 석돌은 숨이 가빠왔지만 굳건히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하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 민 영감은 이를 갈며 당장이라도 손찍어 말 기세였으나 난이가 그의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두세요. 이러다 덕망에 흠집이 나면 어찌하시렵니까? 민 영감은 딸의 만류 덕분에 간신히 진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딸 때문에 물러나 주마. 그러나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딸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석돌은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평온하던 그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민 영감은 석돌을 직접 위협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에는 교활한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고을 아전들에게 은전을 쥐어주며 석돌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요. 며칠 뒤 관아의 아전 김봉수가 석돌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 영감에게서 넉넉한 뇌물을 받고 이 일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석돌아, 내가 빌려 쓰는 그 땅에 탈이 났다. 탈이라뇨. 아전 어른,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주인이 나타나 땅을 되찾겠다고 하니 내 놈은 당장 그곳을 비워야겠다. 석돌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다른 고장으로 떠났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주인의 권리가 먼저다. 어서 살림을 거두고 나가거라. 김봉수는 더 이상 석돌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냉정히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민 영감이 원래 주인의 명의를 돈으로 사들여 억지 명분을 만든 것이었지요. 석돌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땀으로 일군 논두렁과 물길, 그리고 내년을 위해 다듬어 두었던 밭자리를 뒤로 한 채 살림살이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영감이 다가와 말했다지요. 석돌아, 이건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틀림없이 민 영감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로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다니 참 대단하다. 그리하여 석돌은 다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해운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그 말씀을 굳게 믿은 것이지요. 며칠을 걸어 다른 마을에 닿은 석돌은 또다시 버려진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신중했습니다. 땅의 내력을 꼼꼼히 알아보고 관아에도 정식으로 이름을 올려 두어 탈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바위산 기슭에 경사진 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돌이 많고 경사가 심해 물을 가두기 어려웠지요. 게다가 바위 틈에서 스며나오는 물은 차가워 농사에 맞지 않다 여겨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오히려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탐내지 않을 만큼 험한 땅을 일구어 보리라. 그는 해가 뜨기도 전 등잔불을 밝히고 나가 바위를 깨내고 흙을 날랐습니다. 경사진 땅에는 계단식 논을 일구어 물이 차례차례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또 미친 짓을 하는구먼. 저런 바위밭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불쌍하다. 저 땅은 풀도 자라기 어렵다지. 하지만 석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히고 흙을 다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도승이 정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석돌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차갑지만 사시사철 마르지 않으니 이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다. 그는 물길 앞에 큰 웅덩이를 파 햇볕에 물을 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돌을 깔아 열을 더 잘 머금게 했습니다. 이렇듯 불리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장점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바위가 많은 곳은 오히려 배수가 좋아 뿌리가 썩지 않았고, 경사진 땅은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었지요. 한 달여 만에 석돌은 기적 같은 논을 완성했습니다. 바위산 기슭의 척박한 땅이 아름다운 계단식 논으로 변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야. 저런 땅을 논으로 만들다니. 하늘이 내린 농부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석돌은 그 논에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운 스님께 받은 씨앗은 이미 다 쓰고 없었기에 지난 추수에서 가장 좋은 알곡들을 종자로 남겨둔 것을 골라 뿌렸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리하여 석돌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변덕스러웠습니다. 장마가 길어 큰 홍수가 나더니 곧 맑은 날만 이어져 가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벌레떼가 논밭을 덮쳐 곡식을 갉아먹었지요. 민 영감이 석돌에게서 빼앗아간 땅을 포함해 청송 마을의 넓은 논밭들은 모조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벼는 다시 심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들도 벌레에 시들어 누렇게 죽어갔습니다. 민 영감은 자신의 넓은 논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수십 맞이기에 달하는 논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라곤 썩은 벼 몇 가마니 뿐이었지요. 이럴 수가, 이런 흉년이 또 있단 말인가. 머슴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감님, 올해는 정말 하늘이 우리를 버리신 듯합니다. 다른 마을도 다 망했다 하니 그나마 위안이라 해야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석돌의 새 논만은 이번에도 풍작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산 기슭에 닦아낸 계단식 논은 홍수에도 끄떡없었습니다. 경사진 지형 덕분에 물이 빠르게 흘러내렸고 층층이 만든 둑이 흙의 유실을 막아주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는 찬물은 벌레들이 싫어해 병충해조차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새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석돌의 논을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벼이삭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는 다 망했는데 저 사람만 풍작이라니. 하늘이 특별히 보살피시는 게 틀림없다지요. 사람들의 감탄에 석돌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제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도움과 여러 어르신들 조언 덕분이지요. 추수가 끝났을 때 석돌의 수확은 전년보다 더 많았습니다. 계단식 논이 평지보다 넓게 활용되었고 정성껏 관리한 덕에 나달 하나하나가 실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석돌이 장터로 나가기도 전에 상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흉년이라 곡식이 귀해져 석돌의 곡식은 금덩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가운데 정상단주라 불리는 큰 장사꾼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석돌 총각, 소문 듣고 왔소. 이번에도 좋은 곡식을 거두셨다지요? 예, 정상단주.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 곡식을 몽땅 우리 상단에서 사드리고 싶소. 값은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리리다. 석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곡식의 일부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정상단주는 크게 감탄했습니다. 참 훌륭한 마음씨이요. 그리하시오. 대신 나머지 곡식은 우리 상단에서만 거래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하여 석돌은 넉넉한 미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은 돈을 홀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과부들과 호랍이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총각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어진 분이 우리 마을에 계시니 참으로 복이라지요. 사람들은 석돌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정상단주는 석돌의 인품과 능력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석돌 총각,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소. 우리 상단과 함께 장사를 해보는 건 어떠하오? 장사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총각의 곡식처럼 좋은 물건들을 구해 여러 고을에 파는 것이오. 총각의 안목과 신용이라면 분명 크게 성공할 것이오. 석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농사만으로는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을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듯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훌륭하오. 우선 소금과 배옷, 기름 장사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하여 정상단주의 도움으로 석돌은 장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직접 물건을 구해와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석돌의 정직함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물건을 사주었지요. 석돌 총각이 파는 물건은 믿음이 가지. 값도 정직하고 물건도 좋아. 다른 데서 살 이유가 없지. 석돌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농사와 장사를 함께하니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홀로 쌓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많은 몫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지요. 이를 본 정상단주가 감탄했습니다. 총각은 참 복이 드문 분이요. 돈을 벌면서도 덕을 잃지 않으니 말이요. 돈이란 그저 수단일 뿐이지요. 사람의 목숨과 마음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석돌의 말에 정상단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장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지요. 이렇듯 한때 거지에 불과하던 석돌은 이제 농사꾼이자 장사꾼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했고 남을 돕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두 번째 풍년의 참된 보람이었지요. 석돌의 성공 소문이 다시 청송마을에 전해지자 민영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흉년으로 넓은 논에서 거둘 것이 없는데 자신이 쫓아낸 그 거지가 오히려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민영감은 사랑채에서 술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거지놈이 어찌 나보다 잘 살 수 있단 말이냐. 분명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 곁에서 딸 라니가 아버지의 술잔을 빼앗으며 애써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석돌 총각은 정직하게 번 것이옵니다. 정직하게? 거지가 무슨 수로 그런 부를 얻겠느냐. 민영감은 끝내 비열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는 건달들을 불러 석돌의 곡식을 훔쳐오라 명했습니다. 한밤중 건달이 석돌의 곡간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이미 이런 일을 짐작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곡간을 지키고 있었지요. 누구냐? 한밤중에 무슨 짓이냐? 석돌이 외치자 건달들은 달아나려 했지만 사방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관아에 고하자. 건달들은 곧 붙잡혔습니다. 신문이 이어지자 그들의 배후가 민영감임이 드러났습니다. 뭐라? 민영감이 도둑을 사주했다고? 양반이 이런 짓을 하다니.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삽시간에 고을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원님 오태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오 원님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민만석을 당장 잡아들이라.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가 민영감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양반 신분을 내세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원님, 저는 이 고을의 양반이옵니다. 어찌 이런 일에 관련되겠습니까? 그러나 오 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양반이라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증거와 증인이 뚜렷하다. 신문이 이어지자 민영감의 악행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건달을 사주한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전 김봉수가 끌려와 고백했습니다. 원님, 민영감이 저에게 은전을 주며 석돌의 땅을 빼앗으라 시켰습니다.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소장료를 법정 기준보다 훨씬 많이 거두었고 흉년에도 전혀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못 내면 딸을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소작인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민영감은 우리에게 수확의 절반이 넘는 소작을 거두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한 톨도 덜어주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안 여식을 넘기라 협박했습니다. 백성들의 울분 섞인 증언이 이어지자
오원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만석, 내 죄가 이리도 많구나. 백성을 수탈하고 남의 땅을 탐하고 도둑질까지 사주하다니 너 같은 자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 영감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다. 법대로 다스리겠다. 오원님은 민 영감에게 곤장 60대와 재산 몰수를 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였지요. 민 영감은 곤장을 맞아 반쯤 죽은 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넓은 땅과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의 저택은 순식간에 빈집이 되었습니다. 소슬대문은 무너져 내렸고 넓은 사랑채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타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딸 나니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 민 영감은 병상에서 한숨을 내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욕심이 결국 나를 망쳤구나. 한편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석돌은 복수의 기쁨보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난이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지요. 난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돌 총각의 마음이 하늘과 같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사람이라면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마음이지요. 그리하여 탐욕에 눈먼 민 영감은 스스로 파멸을 맞았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석돌은 더욱 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의 결말이 뚜렷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민 영감의 몰락 이후 석돌의 명성은 이웃 고을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한때는 굶주린 거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농사와 장사로 큰 부를 이루고도 그 재물을 백성과 나누는 어진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석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여 남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석돌은 번 돈으로 곡식 창고를 짓고 흉년이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풍년에는 마땅한 값에 곡식을 사들여 저장했다가 어려운 때를 대비했습니다. 또 품삯일을 마련해 가난한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며 농사와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석돌 어른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삽니다. 어른께서 일자리까지 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백성들은 석돌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날로 널리 알려져 마침내 고을 원님 오태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 원님이 석돌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석돌은 정중히 읍하며 나아갔습니다. 원님 부르셨사옵니까? 그렇다 석돌이 내 소문을 익히 들었다. 참으로 보기 드문 인재로다. 오 원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출신은 미천하였으나 눈빛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했지요. 원님, 저는 다만 제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아니다. 땀으로 농사를 일구고 장사로 꽃을 피운 이는 귀한 법이다. 더욱이 그 부를 혼자 누리지 않고 백성과 나누었으니 이보다 더 어진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하여 오 원님은 석돌의 공로를 치하하며 뜻밖의 혜택을 내렸습니다. 석돌아, 내가 백성을 도운 공이 크다. 앞으로 내 집안에는 군역을 면하게 하고 전세도 감해주겠다. 또한 내가 일군 토지는 관에서 보장하니 아무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석돌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이 절했습니다. 원님의 은혜가 크옵니다. 목숨을 다해 성실히 살며 백성을 돕겠습니다. 이제 석돌은 관의 보증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봄이면 종자를 빌려주고 여름에는 품삯일을 내어주었으며 가을에는 수확을 도왔습니다. 겨울에는 땔감과 옷을 나누어 가난한 이들이 추위를 견디도록 했습니다. 특히 과부와 호랍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기술을 가르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지요. 석돌 어른, 저희 같은 과부들까지 살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염려 마시오, 어머님.
우리는 모두 하늘 아래 한 집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석돌의 덕행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편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철룡사의 해운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 석돌이옵니다. 해운 스님은 환히 웃으며 맞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석돌아. 내 소문을 들으니 참으로 기쁘다. 모두 스님께서 주신 씨앗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의 은혜이지요. 석돌은 절에 시주를 하고 불경 간행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해운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남이 버린 땅을 일구었듯 이제는 남이 버린 사람들을 돌보고 있으니 내가 참된 보살행을 하는구나. 스님 말씀을 따르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석돌의 상단은 여러 고을로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밑에서 일하며 살 길을 얻었고 석돌은 이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석돌은 처음 농사를 지었던 논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농부가 잘 가꾸어 곡식이 무성했습니다. 석돌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이 땅이 버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니. 그때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박영감이 다가왔습니다. 석돌 어른, 이런 곳까지 오셨군요. 아, 영감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른 덕분에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박영감이 허리를 깊이 굽히자 석돌은 황급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영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도리어 영감님께 배운 것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석돌의 가슴 속에는 깊은 감사와 만족이 차올랐습니다. 이렇듯 굶주린 거지였던 한석돌은 정직과 성실로 큰 부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부를 나누어 백성을 살린 어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하늘이 돕고 탐욕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